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느끼고 아는 존재라는 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이 느낌에 관한 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포르투갈계 미국인 신경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에 관한 책이나 이런 연구들을 보다 보면은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이름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난해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책들도 여러 권 저술을 했었는데, 이번 책에서는 비교적 자기가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쉽고 좀 명쾌하게 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천개의 뇌나 뇌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능에는 비명시적 지능과 명시적 지능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생명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신경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서 꿈틀꿈틀 거렸죠. 이것이 바로 비명시적 지능으로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감각하는 것에 지능적으로 반응을 해서 생명체 지속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 즉 항상성 유지를 하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비명시적 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지도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기초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또 의식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 명시적 기능과 기존의 비명시적 지능, 이것을 토대로 인간은 생존을 만족시키면서도, 즉 기존의 항상성 유지, 그 목적을 달성을 하면서도 또 다른 행복감 같은 것들, 좀 더 확장된 그런 생명의 목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더 넓은 차원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생존 투쟁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뜻하고, 비명시적 지능과 명시적 지능, 이 두 가지는 작동 방식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지능이 존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명시적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항상성 명령에만 반응을 하는 그런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시적 지능은 마음을 필요로 하며 마음과 관련해 출현한 느낌과 의식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명시적 지능은 이미지를 토대로 작동을 하고요. 이 이미지는 심적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심적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마음은 이미지들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감각 정보를 기초해서 생성이 됩니다. 사물에 대한 지도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 혹은 심적 패턴은 공간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지능을 구축하는 재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이미지는 마음을 구성하는 심적 패턴을 더 쉽게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도와 이미지는 감각 정보의 기초에서 생성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구조가 이 지도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두 가지 원천을 갖습니다. 하나는 원초적인 생명의 활동, 두 번째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원초적 생명의 활동의 영역이라면 공포나 기쁨 같은 것은 후자의 영역, 즉 정서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느낌은 두 가지 원천을 갖는다. 첫 번째 원천은 몸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생명 활동이다. 두 번째 원천은 마음의 내용물이 촉발하는 공포, 기쁨, 짜증 같은 강하거나 약한 일상적인 정서 반응들이다.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것은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에 대한 무의식
의식적 반응이다. 그래서 정서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느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다마지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서는 생명 조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정서나 혹은 뭐 첫 번째 그 원천이나 다 항상성 명령을 따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작동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느낌은 이 원초적 상태와 그 다음에 정서적 상태 다음 혹은 동시에 발생하는 마음의 무의식적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이미지들을 토대로 의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몸과 신경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혼성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미지들 혹은 심적 패턴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감각 그런 것도 이 느낌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감각은 항상성 명령에 의한 느낌 그리고 기억에 기반을 한다. 그래서 의식은 단순히 정보의 통합 과정이 아니라 다시 말해 통합한다고 해서 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에 대한 감각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이제 의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느낌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식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이 느낌을 가장 중요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구축을 위한 소재들 하나하나는 지식에 불과하며 그 다음에 이 지식의 기본 물질은 이미지들이며 또 뇌와 이 신경계, 뇌, 그 다음에 몸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완성되는 혼성적인 이미지들, 즉 우리가 느낌이라고 부르는 이 혼성적인 이미지들이 의식을 위해 의식의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그 소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느낌이 이 이미지를 의식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심적 패턴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구축하는 것. 그 사물로부터 사물이 있고 사물을 지도화하고 지도화를 통해서 탄생한 이 이미지들이 결국엔 느낌을 통해서 의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의식 과정을 생성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느낌은 몸 안에서 생명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의식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느낌이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느낌이 이미지를 의식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감각이 없으면 결국에는 정서도 없고 정서가 없으면 느낌도 없고 느낌이 없으면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의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차단되면 마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의식은 마음의 특정한 상태이므로 마음이 없으면 의식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식이 마음의 특정한 상태이다. 결국에 마음이 없으면 의식도 나타날 수 없다. 그리고 감각이 차단되면 마음은 존재할 수 없다. 감각과 마음의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기면 결국엔 의식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단순한 마음, 느낌, 자기 참조 같은 궁극적으로 의식 있는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활동들을 점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작용들을 구축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마취제는 근본적으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마취를 해도 의식은 존재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 의식이 토대로 하고 있는 감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의식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만능이 아니고 생물학적 몸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알고리즘은 레시피일 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재료들이 없는 거죠. 이러한 재료들이 있어야지만 궁극적으로 요리, 즉 인간의 의식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알고리즘을 레시피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마음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해서 불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살아있는 뇌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런 일이 레시피만을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일반적 지능만을 모방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 없고 불편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했던 느낌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 항상성 명령에 따르는 느낌대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몸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느낌이 있는 로봇이, 의식이 있는 로봇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느낌이 의식으로 가는 길의 일부이므로 느낌이 있는 로봇은 의식과 관련된 기능적 요소들을 발달시키겠지만 이 로봇의 느낌이 살아있는 생물체의 느낌과 같은 것은 아니다. 결국에 이런 기계가 갖게 될 의식의 정도는 기계의 내부와 기계 외부의 환경에 대한 내부적 표상의 복잡성에 의존할 것이다. 어쨌든 이 저자가 보는 것은 느낌이 있는 로봇이 의식이 있는 로봇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그 경로 한 가지를 열어 제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쪽 분야의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의 빅 아이디어만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거는 사실 뭐 2번, 3번 읽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을 같이 보면서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상태에서 이 책의 빅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겠죠. 인간의 의식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이 있어야 된다. 한쪽은 몸이 없어도 의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뭐 이론들 사이에 차이들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소개드린 아닐세스나 그다음 오늘 소개드린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의식을 단순히 지능 차원으로 보지 않고 생물학적 차원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와 신체라는 물리적 토대와 그 다음에 의식의 주관적인 경험 사이에 놓인 생명적 간극을 채워넣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이 물리적 토대와 인간이 의식이 경험하는 이 주관적인 질적인 그 경험들 사이에 놓인 이 설명적 간극을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소위 우리가 일컫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은 이걸 채워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이론을 제시를 하는데 그 이론 제시에 있어서 아닐세스의 이론의 핵심이 결국에는 예측에 있었다면은 오늘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핵심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이 책은 느낌에 관한 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토대로 인간의 마음이 구성이 되고 또 마음의 특정한 상태인 의식도 구현될 수 있다. 그러니 느낌의 토대가 되는 생물학적인 연구 없이 또 생물학적인 토대 진료 없이 지능만으로 혹은 알고리즘만으로 의식을 구현하겠다는 실리콘밸리의 시도는 불완전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경과학 혹은 인지과학의 연구들을 보면은 어쨌든 최초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가설의 형태로 제시를 하게 되고 가설이라는 것은 나중에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전체가 과학적인 그런 과정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과학의 최전선에서 최선두에서 최초의 이론을 제시를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실험이나 관찰이 그 관찰적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이론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술가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떤 수학적인 어떤 계산이나 그 다음에 개념적, 그러니까 논리적,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추론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조의 최고 상태의 과학자들의 논의는 어떤 철학적인 모습도 띠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닐세스의 책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요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책, 그다음에 뭐 아직 소개를 드리진 않았지만 데니얼 데닛 이런 철학자들의
이론들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